과연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주식을 다 정리하고 현금을 보유해야 할까요? 아니면 존버해야 할까요? 미중 무역 전쟁만 끝나버리면 오히려 달러의 가치를 낮출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중 무역 전쟁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을 해야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금리까지 내려간 이후에 미중 무역 합의에 나설 거라 봅니다. 그 시점은 미국 재선 이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 전까지 지금보다 더 큰 악재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지속적으로 흔들리겠죠. 영상에 대한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니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 및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계시는 분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국 증시 지금부터 모아가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영상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타 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투자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에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적 좋은 종목들의 가격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을 냉정하게 보세요. 적자 종목을 들고 있나요? 아니면 테마주를 들고 있나요? 그렇다면 손실 중이어도 이번 반등을 기회로 매도하고 나오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고 있지만 지금 시장이 침체되면서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매집해야겠죠.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관련주를 매우 좋아합니다. 삼성전자에서 밀고 있는 사업은 5G, 자율주행,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저평가된 4차 산업 관련주면 계속 들고 가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갈아타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 관련주만 해도 종목이 엄청 많죠. 요즘 그래서 ETF를 많이 합니다. ETF란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코덱스 200이라는 ETF 상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붙은 코덱스는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ETF라는 것입니다. 즉 운용사를 나타내죠. 앞에 타이거가 붙은 것은 미래에셋에서 운영하고 있는 ETF라는 의미고요. 네이버에 코덱스 200이라 치고 상세 정보를 봐볼게요. 다음과 같은 구성 종목이 보이시죠? 코덱스 200이라는 ETF는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정확한 금액은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100만원을 코덱스 200에 투자했다면 28%인 28만원은 삼성전자, 5%인 5만원은 SK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투자한 셈이 되겠죠. 여러분이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코덱스 200이라는 ETF를 사면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ETF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 ETF라고 쳐볼게요. 증권 정보에서 ETF 더보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수많은 ETF 상품이 나올 겁니다. 위쪽에 수많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ETF를 통해 한국 주식은 물론이고 미국 주식, 채권, 부동산, 금, 은, 구리, 콩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 주식에 투자하실 분은 위쪽에 국내 시장 지수와 국내 업종 테마에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먼저 국내 시장 지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ETF도 거래량이 많은 종목 위주로 거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거래량 위주로 정렬을 하고 종목을 살펴봅니다. 어쨌든 국내 시장 지수를 클릭하면 거래량 상위 5개 ETF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거래할 만합니다. 제가 ETF 상품에 대해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ETF 이름 자체에 ETF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직접 검색이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 즉 꼭 일치하진 않지만 코스닥 시가총액 150위 안에 있는 중대형주 종목 위주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여기에서 레버리지가 붙었으니 더욱더 코스닥 150 지수 따라 움직이겠죠. 아마 지수가 1 오르면 이 상품은 2 오르고 반대로 지수가 1 떨어지면 이 상품은 2 떨어집니다. 뒤에 레버리지가 붙은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큰 상품입니다. 다음 코덱스 코스닥 150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와 비슷하지만 레버리지가 빠졌죠. 그냥 코스닥 150 지수 따라 움직이는 상품입니다. 변동폭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리고 많이 하시는 코덱스 200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 연동되어 있는 상품으로서 코스피 대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같은 대형주에 분산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방에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코덱스 200 중소형은 코스피 200에서 즉 코스피 시가총액 200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그나마 덩치가 작은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가총액이 1조는 넘으니 중소형주는 아니죠.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라는 의미죠. 마지막으로 타이거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앞에 설명드린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와 비슷한 상품입니다. 다만 운용사가 다를 뿐이죠. 이것들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 전체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난 4차 산업 관련주에만 투자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5가지 ETF 상품은 4차 산업 관련주뿐만 아니라 자동차, 바이오, 유통, 화학 등 여러가지 종목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특정 섹터에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옆에 있는 국내 업종 테마 탭을 눌러주세요. 이건 역시 ETF 상품명에 섹터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IT 이런 것들이 붙어있는 상품 중에 거래량 상위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4차 산업이 아니어도 여러가지 섹터가 많습니다. 바이오, 철강, 화학, 은행, 자동차, 건설 등 입맛대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주식에 신규로 진입하실 분을 대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혹은 어떤 섹터를 매매할지는 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매수 타이밍이겠죠. 지금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위로 올라왔습니다.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죠. 이는 중국이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 앞으로 제대로 붙어보자, 지지 않겠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물러날까요? 절대 안 물러나죠. 그럼 호랑이 2마리가 지금 싸우고 있고 우리는 사이에 껴서 고통받고 있는 중이죠. 게다가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삽니다. 미국과 중국의 수출량이 한국 전체 수출 금액의 40%에 육박하죠. 미중 무역 전쟁이 잘못되면 수출액이 반토막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중 무역 합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증시가 반등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정말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분은 미중 무역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런데 조금 공격적으로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시장이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라면 지금은 10% 정도 조그만한 비중으로 들어가시고 앞으로 연준회의가 있을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9월, 10월, 12월 세 차례 연준회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세 차례 더 매수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연준회의 전에 매수해야 하나, 끝난 직후에 매수해야 하나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는데요. 이건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매수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제가 점쟁이는 아니니 며칠 날 딱 매수하세요 이런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수 물량은 미국이 제로금리를 결정하면 그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을 기다려야겠죠. 연준회의 전후로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회의가 다가올수록 금리 인하를 위해 중국을 압박할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또 위안화 평가 절하로 맞서 싸우겠죠. 이 와중에 당연히 잡음이 생기면서 국내 증시가 한 차례 내려가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한국 주식을 분할 매수 중이었는데 갑자기 미중 무역 합의가 나오면서 V자 급 반등이 나오면 어떡하죠? 그럼 기존에 매수했던 물량은 수익권이니 기존에 매수했던 물량으로 수익을 즐기시면 됩니다. 다른 투자처는 많습니다.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그냥 이럴 때 추격 매수해도 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왜 분할 매수를 노리세요? 그냥 계속 기다렸다가 증시가 완전 바닥일 때 매수하면 되죠. 바닥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중장기 투자자라면 분할 매수가 필수적입니다. 제가 이런 하락 시나리오를 짰지만 트럼프가 갑자기 시진핑과 화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률에 베팅할 뿐이죠. 그래서 우린 늘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 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주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100% 사견을 넣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고점에 못 팔고 물려 계신 분은 홀딩,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은 아직은 기다리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놈의 버블 언제 오냐고 자꾸 질문 주셔서 버블 장세는 20년쯤 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투자 상품 3가지, 실거주 부동산, 미국 주식, 금 여기에 집중하시라고 7월 2일 버블 3탄 영상에서 이미 올려드렸습니다. 그 이후 미국 주식은 고점에 매도 신호까지 다 드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부동산, 금 들고 계신 분은 그냥 마음 편히 들고 계시면 됩니다. 버블 영상은 천천히 올려드릴게요.